안녕하세요. 이제 여름이 이제 되는 것 같으네요. 지난주에 투표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선거 공복을 다 받으셨죠? 지금 이렇게 왔죠? 잘 읽어보시고 우리가 한 표를 다 행사해서 우리 마음에 맞는 또 우리 앞날 미래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꼭 잘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오늘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참 위대한 대한민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대한 국민이고 우리가 만든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나라는 정말 대단한 나라 같아요. 손흥민이 대단하죠. 네? 손흥민, 예, 손흥민도 대단하죠. 2007년 1월에 골드만삭스사에서 발표한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라는 것을 읽었습니다. 2006년 9월 1일 날에 발행이 됐는데 저는 그 4개월 뒤에 읽었어요. 골드만삭스사의 한국 경제 전망 보고서를 읽는데 정말 이 감격이 말로 못했습니다. 이 박살이 뭐라고 소름이 끼치고 그 내용이 참 대단했어요. 한국을 어떻게 평가했느냐? 골드만삭스라는 회사에서. 골드만삭스는 미국에 있는 투자 회사입니다. 이게는 세계 각국에 돈 될 거 있는 데를 찾아서 투자하고 이익을 크게 얻어가는 그런 회사죠. 그 회사에서 한국의 앞날을 예측해 본 거예요. 2006년도에 한국의 미래를 예측한 겁니다. 거기 보면 2025년이 되면 한국은 세계 9대 경제 대국이 된다. 9대 9번째. 생각해도 참 대단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브릭스라는 게 유행을 했어요. 브릭스라는 것은 뭐냐? 나라가 크고 자원이 풍부한다. 미래에 성장할 가능성이 큰 나라들을 꼽았어요. 브라질, B, R, 러시아, I, 인도, C, 차이나, 중국이죠. S,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5개 나라가 앞으로 세계에 굉장히 경제 대국이 될 거다. 브릭스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럴 때 그렇게 얘기했던 때입니다. 그때 그 브릭스에다가 우리나라는 작지만 K를 넣어서 브릭스를 하자. BRICS가 아니라 BRICKS. K는 코리아, 한국을 넣어서 코리아 브릭스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거죠. 한국을 외국에서 보는 눈. 우리나라는 크지도 않은데 앞으로 그렇게 경제 대국이 될 거다. 그리고 N11, 이거는 next, 다음.
11나라가 투자자들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나라다. 그러니까 11개 나라에 투자하면 돈 번다 이거죠. 그 N11국가에 한국을 포함시켰어요. 뭐 거기까지 이제 그래도 그런가 보다 할 텐데, 다 읽어 나가다 보니까 2050년이 되면 우리 한국의 1인당 국민 소득이 8만 1,000불을 넘어서 8만 1,134불인가 뭐 하여간 8만 1,000불을 넘어서 세계 2위가 된다 이거죠. 세계 2위가 된다. 미국 다음으로 2050년에 그렇게 된다. 2050년이면 얼마 안 남았죠? 28년 남았어요. 저는 그때까지 살아보려고 그래요. 왜? 골드만삭스의 예언이 맞았나? 우리 그때까지 다 같이 살아보자고요. 노인대학 열심히 나와서 그 내년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면서 그때까지 살아봅시다. 근데 그거를 보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세계 2위가 된다. 야, 막 이게 소름이 돋는데요. 놀랬습니다, 진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어렵게 살던 그 나라가 이렇게 됐다. 꿈만 같은 얘기입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생생해요. 6.25 전쟁 끝나고 나서 미군들 쫓아다니면서 우도 먹고 또 뭐 이렇게 공터나 학교 운동장 같은 데 가면 배를 주잖아요. 제가 그때 배를 우유를 받아먹는데 우유가요 딱딱한 돌덩이처럼 됐어요. 이걸 갖다가 망치로 깨가지고 끓여 먹고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꿀꿀이죽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정말 어렵게 살았던 1963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였습니다. 67불. 얼마입니까?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어렵게 살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는데 유엔에서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구원물자를 보내줘서 우리가 그거 먹고 살았잖아요. 그랬던 우리가 불과 70년 가기 전에 그렇게 2050년이 되면 세계 2위가 된다? 이런 전망을 받은 거죠. 골드만삭스라는 사람은 그 회사는 적당히 보고서 쓰는 게 아니에요. 전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산업 상태가 어떤가, 그 국가 체제가 어떤가,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하는가, 또 제일 중요한 건 인재, 사람들이 어떤가 하는 걸 다 검토해서 세계하고 비교해서 보고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도 아는 게 좋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꼭 해야 될 건 우리 자녀들, 손주들한테 그런 걸 좀 인식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드립니다. 우리나라 그냥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정말 어렵게 그 전엔 우리가 무슨 수세식 화장실이니 뭐 이런 게 있었습니까? 차도 뭐 없었잖아요. 어렵게 살다가 그랬고 지금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런 화장실도 갖고 차도 뭐 만들고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한 분이 앞으로 우리나라도 마이카 시대가 온다. 집집마다 차 한 대씩, 근데 2대씩 있게 된다. 그때 못 믿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냐. 그럴 수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이랬는데 그게 얼마 됐어요?
불과 몇십 년 지나가니까 그냥 차가 타 있잖아요. 차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대한민국이 됐다. 정말로 대단한 그런 성과를 거뒀고 앞으로도 거둘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 자녀가 또 그 밑에 손주들이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합니다. 또 그 같은 해에 2006년도에 미국의 랜드 연구소가 있습니다. 랜드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서 과학기술 세계 기술혁명 2020년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세계 그 기술혁명을 이끌어 나갈 나라들 랜드 연구소에서는 16개 앞으로 그때 당시 2006년도 당시에서 앞으로 먹거리를 창출하는 그런 미래 기술. 지금 기술이 어마어마한 발전됐잖아요. 여러분 생각도 못하던 일들이 지금 되잖아요. 집 밖에서도 가스도 끄고 텔레비도 켜고 난방도 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미래 기술. 인공지능, 로봇, 컴퓨터, 통신, 이런 모든 기계들, 또 바이오 산업, 생명과학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미래 기술, 16개 기술을 그때 꼽았어요. 랜드 연구소에서는 2006년에 16개 기술을 앞으로 발전시킬 거다. 16개 미래 기술을 모두 발전시킬 수 있는 나라, 그 중에 한국이 있다. 다는 몇 나라밖에 없는데 한국은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인정하는 것이 굉장한 거죠. 그때 그 2006년, 2007년 당시에 우리 국내에서는 걱정들을 했습니다.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건희 회장, 삼성을 세계 최고로 만든 그 장본인입니다. 정말 대단한 상권. 우리 한국 우리 그 국세의 20%인가를 담당하는 엄청난 회사 아닙니까? 일본이 세계 최고였었는데 그냥 그 일본의 아주 유능한 전자산업 다 합친 것보다 우리 삼성이 판매도 수입도 높잖아요. 그 삼성을 이끌었던 이건희 회장이 한 얘기가 우리나라는 지금 샌드위치다. 2006년대 얘기입니다. 중국은 쫓아오고 일본은 저 앞에 있는데 우리는 그 중간에 끼어서 샌드위치. 앞으로 20년이 더 걱정이다.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삼성이 잘 나가고 있죠. 삼성뿐만이 아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대단하죠. 이번에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왔을 때 제일 먼저 간 게 어디예요?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삼성전자 갔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바로 갔어요. 얼마나 또 이번에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따로 만났잖아요. 혼자서. SK LG, 롯데, LG 이런 데 다 미국에 투자하고 하니까 영상 그 바이든 대통령 고맙다 하지 않습니까?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단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20년이 더 걱정이라고 하는 삼성도 지금 그래도 그 걱정 때문에 어느 정도 잘 나가고 있다. 그때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현대에 속해 있는 그 경제연구원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만 달러는 선진국이 아니다. 그때 2006년도에 우리가 2만 달러를 넘었어요. 63년도에 67불이었었는데 67달러였었는데
2006년 넘어가면서 2만 부를 넘었어요. 이건 생각할 수가 없는 정도로 발전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2만 불은 선진국이 아니다 이거죠. 그때 당시 최소한도 3만 불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칫 우리나라는 선진국도 아니고 후진국도 아닌 중진국, 여기에 빠져 고착화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갈 수가 없다 하는 염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벗어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하여간 그래서 우리나라가 일로 갈 거냐 하는 갈림길에 설 수도 있었습니다. 세계 2050년대 세계 2위가 될 거냐, 그냥 선진국이 못 되고 말 거냐.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선진국이 됐죠. 유엔에서 공식으로 우리 한국을 선진국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전 생각할수록 정말 기가 막혀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될까 하고, 제가 이제 1970년입니다. 그때 부산울산공업단지를 시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50년이 넘었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그 우리나라 사람들 미군이 쓰던 드럼통 막 망치로 뚫고 펴서 차 외곽을 만들고, 뭐 미군 쓰던 그 엔진 뜯어다가 조립해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 택시 중에 시발 택시라는 거 있었죠. 옛날에는 그 찌주차처럼 생긴 그 시발 택시 한 번 타보면, 그거 아주 나 오늘 시발 택시 탔다. 그 큰 자랑이었어요. 지금 뭐 그런 차도 아니죠, 그건. 그때 제가 부산 울산공업단지 중에 흥하타이어라는 공장을 가봤는데, 그 타이어를 전부 사람이 손으로 당겨서 붙이더라고요. 몇 겹을 붙여서 크게 만들어서. 야, 저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그랬는데, 지금은 뭐 한국 타이어, 금호 타이어 세계에서 알아주잖아요. 지난번에 텔레비전을 우연히 보는데, 그 자동차 경주 있죠. 큰 속도로 달리고 뒤집어서 죽기도 하고 그런 그 자동차 카레이스 경주를 하는데, 이제 그건 타이어들이 막 마모가 되니까 딱 어느 정도 와서 교체해 바퀴를. 그래서 어떻게 바꾸나 하고 보니까 그 갖고 나오는 타이어가 우리 금호 타이어더라고요. 이 좋은 거 아니면 아시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그 위험한 거기서를 엄청난 속도로 가는 그런 차들인데, 그래서 야, 한국의 타이어가 세계에 이렇게 유명한 그런 데도 쓰이는구나 하고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2050 클럽 들어보셨죠? 2050 클럽. 20은 2만 불 이상입니다. 50은 5천만 명 이상입니다.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 되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는 회사들을 그런 나라를 우리는 2050 클럽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7번째로 가입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2012년인가로 기억합니다. 2006년에 우리가 2만 불을 넘었지만 5천만 명이 안 됐어요, 그때. 그래서 2012년도에 2050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가입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1997년. 1987년. 그 다음에 1988년에 미국이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이 세 나라가 가입했고,
한참 떨어져서 이 1996년에 영국이 가입하고 우리나라는 2012년에 가입했습니다. 7개 나라. 7개 나라입니다.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고 2만 불 이상 남는 나라. 지금 7개 나라밖에 없어요. 인구가 많아야 강국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한 게 뭐예요? 인구가 줄었어요. 애기가 안 나와가지고 결혼 안 하고 애기가 안 나서 이렇게 있습니다. 왜 2050이냐? 이거는 독자적으로 내수 시장이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 돼야 독자적인 내수 시장이 형성이 돼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2050 클럽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가 됐는지 아세요? 35,000달러가 넘었습니다. 생각하면 말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1963년도에 67달러였는데 지금은 35,000불이 넘어요. 정확하게 35,168불입니다. 세계 27위예요. 1인당 국민소득이. 거기에는 뭐저 리히텐슈타인 같은 나라는 인구도 없고 이런데 10만 불이 넘어요. 또 뭐 산마리노 이런 데도 막 7, 8만 불 돼요. 인구가 3만 명 이러니까 그런 나라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인구도 많고 모든 산업이 다 발달돼 있어요. 근데 그런 나라는 관광이 이런 거 가지고 먹고 사는.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그건 우리 한방 상대도 안 되는 그런 나라입니다. 27대도 실제로는 우리는 이제 10대 경제 대국 안에 들어가는 이런 나라죠. 하여간 우리가 31,168불이 돼서 35,000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났죠. 우리 생각을 해보면 지금도 저는 그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필리핀만 같아도 이런 얘기였습니다. 서울에 유명한 체육관이 장충체육관이 있습니다. 도움형으로 돼서 농구 배구가 많이 열리던 그 장충체육관에 그걸 짓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계도 지을 수도 건축 능력도 없었어요. 그럼 누가 했냐?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했습니다. 또 광화문 그 앞에 광화문 저 북악산을 바라보고 오른쪽에 미국 유성인가 하는 그 건물이 있었어요. 그 건물이 6층인가 7층이 됐습니다. 그것도 못 졌어요. 그것도 필리핀 사람들이 졌어요. 나중에 이제 옛날에 왜 영화 보면 본 영화 나오기 전에 대한뉴스 이런 거 보셨습니까? 네. 기억나요? 흑백으로 이렇게 나와서 뭐 대한민국이 어떠고 하는데 거기 보면 그때 서울에 참 그 광교에 있는데 조흥은행이 13층 건물을 졌어요. 이때 박정희 대통령이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하는 그 장면이 대한뉴스에 나왔습니다. 감격스러운 거죠. 13층을 졌다.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3일 빌딩, 31층짜리를 3일 빌딩을 졌고 이렇게. 그래도 지금은 어때요? 대한민국의 건축 능력이 지금은 어떠냐? 세계 2관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졌죠.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나라의 그 브루스 칼리파인가 하는 어마어마하게 800 몇 미터인가 되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건물을 졌죠. 뭐 말레이시아의 그 우리 트윈 타워 이렇게 영화 같은 때는 다 가끔 잘 나오죠. 그런 거 이름은 참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건물들을 졌죠. 서울의 롯데월드요? 롯데타워.
저는 그거 한번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잘 질 수가 없어요. 겉에서 본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전부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정말 그건 뭐 진짜 내 지진이 뭐 리터 규모로 뭐 7.5인가 얼마 넘어가도 껐떡 떠오르는 그렇게 잘 졌죠. 또 이번에 우리나라 인천대교 같은 거 이게 대단한 공법이에요. 또 이번에 한국에서 완성시킨 그 다리 터키는 유럽에 있고 아시아에 있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이스탄불하고 이렇게 다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밑으로 다리를 세계 최장 그 다리를 하나 졌어요. 누가 했느냐? 한국 사람들이 졌습니다. 그 전에 동아건설에 있던 그 리비아 대수로 리비아는 사막인데요. 거기다가 그걸 사막을 옥토로 바꾸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 수로 공사를 하는데 큰 거대한 그 파이프에다가 그걸 연결해서 글로 물을 보내가지고 농사를 짓게 만듭니다. 기적입니다. 세계에서 놀랐죠. 야 어떻게 저 아프리카 사막에다가 저렇게 수로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느냐. 한국이 이거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걸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해왔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나라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필리핀만 카테도 할 때가 우리 100달러가 안 될 때인데 필리핀은 300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시아 쪽에서 잘 나가는 나라고 아시아 선진국 중에 하나죠. 그때 그 대통령 하던 막사이사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막사이사이라는 분이 아시아에서 좀 훌륭한 분들을 찾아서 상을 주고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이끌었던 김용기 장로님입니다. 그 김용기 장로님이 그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고 농군들을 잘 지도했다고 해서 그 막사이사이 상을 탄 적이 있습니다. 이 막사이사이가 잘 나가다가 무슨 전화를 받고 국민을 구하러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참 아까운 사람. 그 사람이 있었으면 지금 필리핀도 더 잘 살게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우리의 3배 이상이었었는데 지금은 어떠냐? 우리는 35,000불이 넘는데 필리핀은 지금 3,600불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의 1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차이가 크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했느냐? 그걸 누가 했어요? 그렇게 대한민국을 저 바닥에서 지금 세계에 이렇게까지 올라온 걸 누가 했습니까? 국민이. 여러분이 했어요. 여러분이 했습니다. 그 아픈 시대를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 이분들이 한 거죠. 여러분이 한 겁니다. 저도 기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겁니다. 우리가 만든 대한민국,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놔둬요? 더 키워야죠. 2050년에 우리가 몇 위요? 세계? 2위라고 그랬죠. 그때까지 더 키워야 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야 돼요? 계속 해야죠. 우리가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가능할까요? 하고도 남습니다. 왜? 여러분이 계시니까. 여러분이 해오셔서 성공을 했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의 손주가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에게 이런
인식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얘 이거 먹어라 하는 것도 잘 하셔야 되지만 가끔은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죠. 야, 이런 우리나라 어떤 나라냐 하면서 얘기를 해주셔서 그 아이들이 그 우리 아들 딸들이 또 손주 손녀가 아 우리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렵게 살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잘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또 계속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갖도록 지도해 주신 정신적인 지도해 주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루하세요? 아니요. 조금 더 해도 되죠? 네. 남북한은 어떠냐? 남한과 북한. 초기에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잘 살았다. 네. 1969년 70년입니다. 1970년 그때 일본의 대학생이 전에 한번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대학생이 우리 연구실에서 교수님을 찾아왔어요. 한국 여행을 한다. 그래서 교수님이 그를 대학생을 상대하기 어려니까 저를 보고 자네가 지금 이렇게 안내하고 적대하게 그래서 둘이 그 사람들 데리고 대포집 가서 이제 한잔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그 사람들은 한국말 모르고 전 일본말 모르니까 영어로 했습니다. 근데 영어를 적응 못하지만 그 사람들은 더 못해요. 그런데 알아듣는 말이 뭐냐?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산다. 남한은 깡통된 거지가 많은데 북한은 다 골고루 잘 산다. 그래서 이거 아니다. 우리가 더 잘 산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놈들은 잘 안 받아들여요. 실제로 그때는 우리가 모자랐습니다. 우리가 막 이제 경제가 올라가고 있을 때죠. 그러다가 역전할 때가 언제냐? 우리나라가 북한을 넘어간 게 1974년에 넘어갔습니다. 그 전에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우리가 완전히 역전한 건 1974년이에요. 그 전까지는 북한이 잘 살았다 하죠. 지금 북한의 추정치, 북한은 그 공개를 안 해요. 우리는 뭐 35,168불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잖아요. 미국은 뭐 7만 불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공개를 안 해요. 그냥 몰라요. 추정치가 1,400불입니다. 경제기만한 사람들 사는 걸 보고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1,400불이에요. 지금 그 한국 돈으로 따져보니까요, 2020년에 북한 사람들은 1년에 137만 9천 원입니다. 1년에 소득이 140만 원이 안 돼요. 남한은 우리는 어떠냐? 202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3,762만 천 원입니다. 북한의 27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그 방송에 북한의 탈북한 여자들이 나와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그런 거 보면 야 어떻게 저렇게 살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겨울에 그 화장실 가서 볼일 보는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거침없이 얘기를 하더군요. 아주 정말 말을 옮기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지냅니다. 그런 놈들이 어제 미사일 3발 쐈죠. 세상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떠나니까 3발을 날렸습니다. 북한의 수출액이 2012년도에 수출액이 28억 불이었어요. 28억 불.
석탄이니 뭐 이런 것들 했는데 그때 3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미사일을 개발하고 그 3차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는데 얼마가 들어요? 30억 불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수출한 데다가 수출이 28억 불 했는데 거기다 더 보태서 30억 불을 핵 개발하고 미사일 쏘는데 날려가는 거. 그 국민들이 뭘 먹어요? 그 돈이면 옥수수가 말이죠. 옥수수를 1,000만 톤을 살 수가 있다. 1,000만 톤. 1,000만 톤이면 얼마를 먹을 수 있느냐? 북한 국민들이 3년을 먹을 수 있느냐? 3년 먹을 수 있는 거를 국민을 굶겨가면서 몽땅 핵 개발하고 미사일 쏘는 날려보냅니다. 저 사람들이 잘 살 수가 없죠. 우리는 뭐 쪼고저쩌고 해도 국민들이 다 잘 살잖아요. 잘 먹고. 한국은 지금 10대 경제 대국이지만 또 군사적으로는 6대 군사 강국입니다. 한국의 그 전투력도 엄청나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무기들 무시무시합니다. 세계에서 지금 막 수입해. 우리가 먼저 사겠다. 그래요. 연평도 연평도 그 포경 있었죠. 우리나라 뭐 축구했지만 그때 우리 K9 자주포로 쐈어요. 그쪽에서 공개를 안 했지만 그쪽 지역 거덜이 났습니다. K9 자주포 위력이 대단해요. 지금 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그 각국에서 그거 수입하겠다고. 또 전차, 탱크도 우리 K2 흑표 전차 이런 거. 또 이번에 자꾸 한국은 새로운 무기를 개발합니다. KF-21 이 뭐냐? 스텔스 기능을 가진 한국형 비행기, 전투기. 이게 지금 막 이렇게 실험해서 띄워보고 하는데 그 성능을 보고 세계 각국에서 막 놀래가지고 중국도 일본도 지금 걱정입니다. 또 더 놀라운 건 한국의 레이저 무기를 지금 개발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쪽에서 뭐 어떻게 쏠까 하고 이러면 우리 앞으로는 이제 레이저가 와서 다 그냥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런 군사력에 있어서도 대단한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대한민국은 참 위대한 나라다. 우리가 이렇게 위대하게 된 것은, 세계가 알아주는 위대한 것은 이것뿐이 아니죠. 다음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대하게 된 것은 누가? 우리가 만들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다. 너희들은 더 키워라.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국가가 되도록 이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